대통령 선거일이 확정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빠르게 대선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사건이나 주요 쟁점 현안들을 정리해보는 일타 시사. 오늘은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정정화 교수 그리고 허소영 전 강원도 의원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조기 대선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 모두 그 대선까지 민심을 다 반영하는 선거가 되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대선의 어떤 최대 변수나 선거 구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부터.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결과가 정권 교체로 얼마만큼 연결될 것인가가 가장 큰 그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탄핵 과정을 지속돼 온 과정을 지켜본 그 중도층들이 그 사회 통합과 안정을 열망하는 바람으로 어느 정도 기울 것인가가 아마 그 이번 대선에 있어서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 그 민주당에서는 좀 더 우클릭을 해서 중도층의 안정적인 그런 경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마 이런 그 변화에 대한 열망들을 반영한 게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보여지는데요. 구도에 있어서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친윤 후보가 나올 것인지 반윤 후보가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대선 구도가 만약에 친윤 후보가 대선 국힘 후보로 나온다면 상당히 네거티브 전략으로 더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양 진영을 결집할 그런 새 대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선 이후에도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힘에서 어떤 후보가 선정되느냐, 이것이 아마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예. 허소영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변수가 좀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에 두고 이재명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구도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민주당 내 경선뿐만이 아니라 그 야당과의 구도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세가 상당히 압도적이어서 전반적인 구도는 이른바 일강다약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에서의 승부는 항상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것이 중도층, 무당층 이런 분들이셨는데 이분들의 마음을 누가 얼마큼 확보하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의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창선 응답이 그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중도층의 62%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윤석열 정부의 그 계엄과 잇따른 그 내란과 관련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많은 그 고통을 이제 반증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내란 심판론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중도층을 크게 그 아우를 것을 모색하고 있는데, 앞서서 그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친윤이냐 반윤이냐가 제일 중요한 어떤 기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말 국민의힘이 좀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내란을 옹호했던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아니라 하루빨리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긋기를 함으로써 그 본인의 어떤 그 지위를 확보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한강 작가가 그 자기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했던 얘기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그리고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과거,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은 이에게 과잉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숙의 옹호당으로서의 이미지 탈피하기보다는 여기에 묻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이런 것은 국민의힘에게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대선에서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갑자기 얘기를 꺼내면서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거 뭐지? 네. 하는 잠깐의 해프닝 같이 좀 느껴졌는데 네. 개헌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을 유원식 의장이 이제 삼권 분립에 기반해서 그 개헌을 좀 강조하고, 그 다음에 권력 구조를 너무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있지 않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대통령 사임 중임제를
구상을 하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87 체제 헌법을 거의 30년간 이상 유지해 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개정의 그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란 정국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거기에 총력을 또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 헌법은 죄가 없다. 네. 예, 그 헌법이 잘못되어서라기보다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는가라고 보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구테타 역사를 보면 국민의힘에 기반했었던 그 전신 정당의 대통령들이 그 저지른 바가 많습니다.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그다음 전두환 정부,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이르기까지 만약에 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민주당 정부에서도 비슷한 시도나 문제가 있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은 법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법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 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2달 안에 졸속적으로 진행될 문제는 아니다. 특히 권력 구도의 문제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개헌 가능성이나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개헌 논의를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헌 논의라는 것이 정치권의 기득권 정치권들 자기들끼리의 그 권력 구조를 논의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 우리가 응원번 혁명,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참여와 국민 주권에 대한 열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원식 그 국회의장의 그 개헌 안도 그렇고 그 전에 나온 안들도 그렇고 권력 구조를 사고 기존에 있는 그 정치권들의 논의에 국민들이 배제돼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개헌이라는 우리 헌법에 분명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제가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국민주도 개헌, 다시 말하면 국민 발언권을 넣은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을 강하게 요구를 했죠. 근데 원식 의장의 이번 개헌 논의가 해프닝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것에 대한 이 권력 구조에 대한 내부적으로 합의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건 2달 만에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네. 이걸 마치 원포인트를 해서 국민들을 선택하라. 이건 국민들을 저는 너무 우롱하는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이번 그 대선과 함께 그 동시 이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5일까지 개헌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개정이 어렵고요. 또한 여야 합의 가능성도 매우 지금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말의 희망,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주도 개헌, 다시 말하면 국민 발언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개헌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만약 안 되더라도 그 대선 이후에 국민 발언 개헌을 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개헌에 들어가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되겠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요즘 자고 일어나면 뭐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이게 지금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오히려 더 지금 심각한 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리더십의 부재가 얼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잠깐 통화했던 내용이 지금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어서 네. 우리가 매우 좀 엄중하게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경제 분야 보면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국난급의 위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내내 1%대의 저성장을 보여왔고 지금 현재 나라 빚이 작년에 1,175조 정도에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25% 상호 관세까지 매겨지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와닿냐면 4달러짜리 한국산 라면에 1,000원의 관세가 더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10조 내놓은 그 안도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 좀 저희는 더 적극적인 추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도 좀 판단을 해야 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